2학기에 통합과학 2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과학 1에서는 화학 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는지 먼저 그거부터 하고,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자, 통합과학 1에서는 처음에 주기율표가 나오면서 주기율표의 여러 가지 원소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세상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원소들의 입자인 원자는 어떻게 생겼다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 원자들이 만났어. 이거를 이제 그 화학에서는 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 결합을 배웠는데 뭐와 뭐를 배웠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그래서 이온 결합된 거, 공유 결합된 거,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전기전도성, 특히 전기전도성과 같은 이런 특징이 뭔가 하는 그런 걸 했었고요. 그러면 이게 1학기 때 나왔던 내용인데, 화학이라는 게 지금 여기도 그냥 물질을 배우는 거잖아. 화학은 원래 물질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물질이 있고 저런 물질도 있고, 이런 이온결합 물질이 있고 저런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 이렇게만 하면 화학이 사실 너무 재미없지.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 MSDS 그냥 보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 물질은 이런 특징이 있네, 저 물질은 저런 특징이 있네. 완전 개재미없잖아. 그렇지? 화학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화학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아까 내가 유리기구 막 얘기했지만, 뭐 어떤 유리기구에 담겨 있는 용액에다가 뭘 탁 부으면 펑 하고 막 색깔 바뀌고 막 이런 걸 생각나잖아, 그렇지? 그런 거는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반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단원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좀 길긴 긴데 두 가지로 되어 있어. 자연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그러면 자연이나 인류나 뭔가 이 역사적으로 큰 그 전환점에 화학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네. 그럼 이거 엄청 중요하겠네. 그래서 이 단원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왕중요한 화학 반응이다. 왕중요한 화학 반응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 세상에 수많은 화학 반응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화학 반응, 쌤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화학 반응은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긴 한데 이게 자연의 역사의 변화를 줬어. 그러면 광합성, 지금도 광합성은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일어나는 광합성 말고 아주 옛날에, 과거에 최초의 광합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어디까지 옛날로 가야 되냐? 지구가 지금 형태로 형성되기 이전에 원시 지구일 때, 자, 그 원시 지구일 때의 대기, 원시 대기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었냐? 자, 지금 우리 현재 대기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지? 산소보다 질소가 제일 많아. 요때도 질소가 많이 있었어요. 두 번째가 산소입니다. 두 번째가 산소인데 이때는 그 산소가 희박했어.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었냐?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같은 걸로 원시 대기가 구성되어 있었어. 그럼 산소가 희박하니까 만약에 이때 생물이 난다 하더라도 산소로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다, 맞지? 그런 상황. 그때의 바다에, 그 원시 바다에 산소가 없다가 남세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남세균. 얘는 일종의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니까 식물은 광합성 하잖아. 식물성 플랑크톤도 광합성을 합니다. 그런 생물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초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얘가 쌓여서 화석이 된 게 있어. 여러분들 책에 있습니다. 8글자.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하는 게 이 남세균이 쌓여서 돌처럼 된 겁니다. 이게 남세균의 화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지금 최초로 광합성이 일어날 때 이 광합성 반응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광합성 반응이랑 똑같습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물질들을 뭐라고 하지? 반응물. 오른쪽에는 생성물. 좋습니다. 반응물이 두 가지입니다. 광합성의 반응물은 뭐와 뭘까?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물이고 생성물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화학식 내가 1학기 때 외워놔라 했는데 기억나? C6, H12, O6.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생기지? 또 뭐가 생성되지? 광합성의 생성물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O2. 자, 아직 개수를 안 썼습니다. 자, 개수 한번 써볼게요. 개수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가장 복잡하게 생긴 애를 1로 두면은 좀 처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당이 제일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얘를 1로 두고 개수 1은 생략하죠. 자, 그럼 탄소가 6개가 있으니까 CO2가 몇 개 있었어야 됐겠노? 6개. 그 다음에 H가 12개야, 수소가. 그럼 H2O는 몇 개 있었어야 됐겠노? 6개. 자, 그랬더니 왼쪽에 개수가 지금 다 써졌죠? 그러면 O2가 6개, 총 O가 12개, 여기에 O 1개짜리 6개니까 합치면 O가 18개야. 근데 그 중에 6개를 여기다가 썼으니까 나머지 12개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 그럼 O2 앞에 개수는 뭐가 돼야 된다? 6 돼야 되겠지. 그래야 6이 12가 되겠죠? 자, 요게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광합성 화학 반응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소가 여기 산소가 생겼어, 그렇지?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 산소를 호흡에 사용하는 산소로 호흡하는 생물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또 다른 내용이 없는데 다른 교과서에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최초의 광합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그 자연의 역사의 변화를 조금 더 설명하는 게 있어서 같이 쌤이 설명을 해볼게요. 산소가 지금 이제 바다에서 나오고 있었어. 바다에서 막 이 남세균이 바다에 있으니까 바다에서 산소가 막 생성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닷물을 어느 정도 산소가 채우고 나면은 이제 남은 산소는 이제 또 물 밖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대기 중에도 산소가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대기 중으로 나온 산소는 있잖아. 대기 중에 나온 산소 O2는 다른 산소로 된 원소로 바뀔 수가 있는데 산소로 된 원소에는 O2도 있지만 O2도 있지만 O3도 있습니다.
O3도 있습니다. O3가 뭐지? 오존입니다. O3가 오존이에요. 자, 여기 개수를 안 썼는데 개수는 여기 얼마를 써야 균형이 맞겠노? 3, 2 이렇게 써야겠지? 이렇게 해서 오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이 특정 성층권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서 오존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 건데, 오존층이 어떤 역할을 해주지? 자외선을 막아주지. 자, 자외선을 막아주는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여름방학 동안 어디 좀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외선을 많이 쬐면 어떻게 돼? 타지, 맞지? 타고 막 따갑고 그렇잖아. 근데 지금 우리 지구에 오존층이 있어 없어? 있잖아. 있는데 이 정도로 따가워. 자외선 많이 쐬면은 안 좋아. 피부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오존층이 없다면 하나도 안 막아주고 그냥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그냥 생물은 죽는 거야. 못 살아.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이 산소를 호흡하는 생물이 출현하긴 했는데 이게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자외선 때문에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오존층이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때부터 육상 생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존층 덕분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통합과학을 배우고 있는데 통합과학 안에는 4가지 교과가 섞여 있잖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중에서 요 내용은 어떤 교과로 돼 있는 것 같아? 물화생지 중에서 지구과학 여기 원시, 대기, 바다. 지구과학이 중요한 내용 교과겠네. 근데 광합성은 어떤 교과에서 많이 다룰까? 화학도 많이 다루지만 물리도 물론 다룰 수는 있지만 잘 물리에서보다는 생명과학에서 많이 다루겠지. 얘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에다가 지금 쌤이 화학쌤이니까 화학 반응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범교과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통합과학은 여러분들 수능까지 쳐야 되잖아. 이 과목 이름에서도 보다시피 과학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도 통합해서, 즉 융합해서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해. 그 몇 문제를 꼭 그렇게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통합과학 안에 그런 소재로 얘가 아주 적당한 거지. 그래서 얘는 이 융합형 문제로 단골 소재가 될 겁니다. 문제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육상 생물이 출현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 그렇지? 사람이 나와서 수렵 채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도 짓고 막 이렇게 살다가 혹시 오디세이 본 사람? 영화. 이 반에는 좀 있네. 다른 반에 손 내주세요. 다른 반에는 잘 안 봐가지고 맨 마지막 부분을 내가 얘기하면 혼날까? 근데 이거는 스포까지는 이거 영화 내용이랑 크게 상관없는데 이게 오디세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가 청동기 시대였나봐. 그래서 영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 청동 문화가 어떻게 다음 문화로 넘어가나? 청동 시대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청동기 시대였다. 그러면 그 청동기 시대 다음 시대가 뭐야? 철기 시대잖아. 그러면 청동을 먼저 쓰고 철을 나중에 썼다는 이야기잖아. 청동은 구리를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만들었어. 구리가 주 성분이야. 그러면 구리와 철 중에서는 땅에 어떤 금속이 더 많을까? 철. 철이 훨씬 더 많아. 근데 왜 구리를 먼저 썼지? 녹이기 쉬워서. 녹이기 쉬워서도 맞아요. 또 만들기 쉬워. 만들기 쉬워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녹여서 가공하기가 구리가 쉬워. 그럼 철은 그때 철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없었어. 왜 없었냐? 철을 만들기가 어렵다. 철 만드는 게 철의 재련이거든. 재련하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 자, 철은 자연에서 많은데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냐면 산화철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다시피 철이 산화된 형태야. 그러면 여러분 아직 산화 이런 거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이온결합 물질 하면서 요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철과 뭐가 만난 걸까? 산소가 만난 형태입니다. 철이랑 산소랑 만난 게 한 글자로 하면 뭘까? 녹이야, 녹 쓴 거야. 녹 쓴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1학기 때 했는데 철이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철로 돼 있거든? 철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어? 단단하잖아. 그치? 단단하기 때문에 철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근데 녹 쓴 거 한번 생각해봐. 녹은 단단해, 안 단단해? 안 단단하지? 아주 오래된 그 철 대문 이런 거 보면 녹 쓸어가지고 막 드드드득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녹 쓴 형태로 존재하는 이 철은 이 상태로는 거의 못 써. 그러면 여기서 산화철이 아까 철이랑 산소로 돼 있댔는데 뭐만 제거하면 철이 되는 거야? 산소만 제거하면 철이 되지. 그게 철의 재련입니다. 자, 산화철에서 산소를 제거하면 제거하여 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철의 재련이라고 하고요. 요거 하는 게 이 기술이 어려워요. 그래서 청동기를 먼저 쓰고 철을 나중에 쓰게 된 겁니다. 그럼 요것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자, 산화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산화철이 Fe2O3 이게 산화철 3입니다. 자, 얘에다가 CO 얘는 이름이 뭐지?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랑 얘랑 반응시키면 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Fe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개수를 쌤이 아직 안 썼는데 요게 조금 개수 맞추기가 어려워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복잡하게 생긴 애를 1을 기준으로 하면 편합니다. 자, 얘를 1로 두고, 그러면은 철이 지금 2개니까 2Fe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 애가 지금 이거 맞추는 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있잖아? 여기만 탄소가 있고 이쪽에도 반응물 쪽에는 여기만 탄소가 있고 생성물 쪽에 얘만 탄소가 있어요. 그럼 얘랑 개수가 값이 같아야 되겠지. 탄소가 개수를 유지하려면. 그러면 이 같은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산소 O를 하나씩 더 얻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산소 한 개씩 얻어야 저렇게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자, 산화철에서 산소를 제거해서 철을 얻으니까 이 O3를 다 없애줘야 되잖아. 맞지? O를 3개를 없애야 돼. 그러면 CO가 CO2 되는 게 몇 번 일어나야 되는 거야? 3번 일어나야 되는 거지. 얘가 3번
일어나야 됩니다. 값은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우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춘 사람 손? 오, 좋습니다. 때리면 아니. 지원아 손해야 돼. 나는 자, 이렇게 해서 철을 얻게 되면 그 철로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면 청동보다 더 단단한 무기, 더 단단한 농기구를 가지게 되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식량도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더 이제 잘 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철기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인류 역사의 큰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이 바로 철의 재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왕중요한 거 맞지?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납니다. 조금 더 지나서 석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절이 옵니다. 자, 석탄은 어떤 연료냐? 화석 연료입니다. 연료니까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화석 연료라는 건 화석이 붙었는데 연료인데 화석자가 붙었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 쌓여서. 쌓여서. 쌓여가지고 화석화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뭐가 쌓였을까?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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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거 화석이 되려면 아주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시체가 쌓인 거죠. 그치? 그래서 지질 시대에 생물의 시체라는 말은 좀 그래서 유해라고 할게요. 우리 책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화석 연료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을 사람이 이제 캘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화석 연료는 아까 얘기했는데 석탄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석유, 또 메탄. 메탄, 메테인과 같은 것을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의 주 성분이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은 화학식이 뭐였는지 기억나? CH4 좋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중에서 뭘 제일 먼저 썼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석탄이에요. 석탄. 자, 석탄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사실 석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가지 그 순수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화학식이 딱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석탄은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몇 개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요거 그냥 XY로 써볼게요. CXHY. 여기다가 연소하려면 뭐가 또 필요하지? 연소할 때 뭐가 필요해? 산소. 산소가 필요해. 산소. O2. 이 앞에 내가 개수를 좀 넓게 비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탄소랑 산소가 만나면 뭐가 생기겠어? 탄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소산소가 만나면 수소산소. H와 O가 만나면 물이 되겠지. H2O. 자, 개수를 아직 안 썼습니다. 개수가 조금 XY 때문에 개수가 좀 복잡합니다. 자, 일단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탄소가 X개만큼 있으니까 CO2 몇 개만큼 생기겠노? X. X개만큼 생기겠지. 이렇게.
자, H 수소가 Y 개만큼 있어? 그러면 H2O는 몇 개만큼 생길까? 2분의 Y. 2분의 Y만큼 생기겠지. 이렇게 됐을 때 앞에 그러면 O2는 몇 개만큼 필요했겠냐? 일단 여기 보면은 자 O2가 X개만큼 일단은 여기 있어야 되잖아. O2가 X개만큼 있어야 돼. 그리고 이쪽에 2분의 YH2O를 만들려고 하면 2분의 YO를 만들려면 O2는 몇 개 있었어야 됐겠노? 2개, 4개. 4분의 Y만큼 있어야 되겠지. 4분의 Y만큼 있어야 여기 곱하기 2를 해주면 2분의 Y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앞에 개수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러면 석탄을 예로 들었지만 지금 여기 메테인도 C랑 H로 구성되어 있잖아. 맞지? 메테인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도 되는 이게 C랑 H로 이루어진 물질의 일반적인 식입니다. 화학 반응식.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메테인을 연소하는 걸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똑같이 반응물 생성물은 똑같아요. 똑같고 개수를 자 CH 보니까 1이 생략되어 있죠. X 대신에 1, Y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여기 개수를 바로 완성이 됩니다. 해봅시다. 자 여기 X 대신에 1, Y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야? 2다 2. 여기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 1은 생략. 여기 4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일반식이 있으면 C랑 H로 이루어진 수많은 물질들을 아무거나 갖다 놓고 화학 반응식으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석탄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천연가스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석탄을 이제 옛날에 채굴을 해가지고 이거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게 사실 연소시키면 불 나잖아. 맞지? 불이 난 거야. 불을 얻게 된 거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을 끓일 수가 있네. 물을 끓이면 뭐가 발생하노? 수증기가 발생하지. 그 수증기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기계를 돌릴 수 있네. 그 증기를 이용해서 기계를 돌리는 그 기계가 뭐야? 증기기관. 증기기관이지. 이렇게 해서 증기기관이 발명되게 됩니다. 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나? 제임스 와트입니다. 제임스 와트가 그렇게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증기기관을 열차에 넣었어. 그래서 열차가 증기로 가. 그걸 뭐라 그래? 증기기관차라고 하잖아. 그치? 철도 놓고 거기 쭉 달리면 멀리까지 무거운 물건을 쉽게 운송을 해주네. 옛날에 사람이 힘들게 말이나 이런 게 힘들게 가던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람이 하던 걸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산업이 완전히 뒤바뀌었네. 그걸 뭐라 그래?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맞아요. 1차 산업혁명인데 지금은 1차라고 그냥 명명을 한 거지. 옛날에는 그냥 이제 이거 자체가 완전히 산업이 바뀌어서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것도 인류의 역사 변화에 엄청 큰 영향력을 준 그런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내용은 아까 통합과학 중에서 어떤 교과목이랑 연계가 돼 있을지 생각해 보면 화학이랑 뭐랑 연계가 돼 있을까? 물론 물리도 돼. 아까 증기기관 이런 거 하면 물리 엄청 좋아하네. 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은 어디에서 발견했노? 생물. 여기 때문에. 지구과학과 화학이 주로 연계가 돼 있는 그런 융합 문제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화석 연료는 또 나중에 그 여기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 이런 거랑 또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지우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이 일단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뭐 요거 나온 김에 이 뒤에 내용은 필기는 안 해도 됩니다만 시간이 좀 남아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몇 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래? 4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왜? 아니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면 1차 산업혁명도 있고 2차 산업혁명도 있고 3차 산업혁명도 있고 4차 산업혁명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석탄을 이용해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하던 걸 기계가 대신 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산업에 큰 변화가 생긴 게 1차 산업혁명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뭐가 나오면서 산업이 확 바뀌었을까? 자동차. 전기. 자동차도 맞는 거예요. 자, 전기. 일단 전기는 전기가 있는 세상과 전기가 없는 세상 엄청 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전기 없이 살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전기가 있어가지고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 이렇게 돌리면 거기 부품을 이 사람은 팔만 끼우고 이 사람은 다리만 끼우고 나사만 돌리고 하면 여기에 완제품이 뿅뿅뿅뿅 대량 생산 이렇게 나온다. 계속 나온다, 그렇지? 요거 때문에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때는 석탄이 중심이었다면 이게 19세기 말쯤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데 그때 석유가 채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석유가 생각보다 늦게 채굴이에요. 그러면 석유가 나오면 석유 어디다 써?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에 쓰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연기관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석유를 이거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데 아예 재료로 쓸 수도 있어. 석유를 기반으로 한 물건이 뭐가 있지? 플라스틱도 있고 우리 옷도 있어. 섬유, 폴리에스터, 나일론 이런 것도 다 석유에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화학쌤이라서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 화학공학이 이때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석유 때문에. 휴대폰이야. 3차는 뭐라고? 휴대폰. 휴대폰은 조금 근데 컴퓨터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혼자서 이게 해가 안 돼. 인터넷. 인터넷이다. 그러면서 정보화가 일어나게 되고 4차 산업혁명은 AI가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AI는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치? 물론 아주 옛날부터 있긴 있어 왔지만 막 상용화된 건 사실 몇 년 안 돼.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거, 빅데이터, 아니면 뭐 피지컬 로봇 이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3차 산업혁명을 주장한 사람이 이름 몰라도 돼요.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한 사람은 이름이 약간 욕 같은데 슈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야 요즘에 걸그룹 중에서 누가 제일 대세야? 프로미스 나인이 제일 대세야? 리센느가 대세야? 리센느가 진짜 나도 리센느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약간 뭔가 세대를 통합한 느낌이야. 이게 내 같은 아저씨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좀 희한해. 근데 이 리센느는 몇 세대 걸그룹이야? 5세대. 5세대야? 몰라요? 몰라? 4세대야? 5세대야? 4세대가 아니야? 4세대가 뉴진스가 가장 대표적이었어. 뉴진스도 있었지만 또 누가 있지? 4세대 걸그룹에 에스파도 있고 아이브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약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간이 좀 있어요. 3세대 걸그룹에는 누가 있지? 트와이스가 있고 블랙핑크도 있고 그 앞에 2세대는 아나 너가? 핑클은 1세대야. 핑클 SES가 1세대고요. 2세대에 근데 걸그룹만 생각하면 에이핑크가 2세대인 거 맞는 것 같아. 아이즈원은 3세대 아니야? 2NE1보다 약간 씹어먹은 게 걸그룹이 있는데 소녀시대가 씹어먹었거든. 완전히 소녀시대 원더걸스 이런 애들이 있었고 티아라도 있었고. 근데 있잖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리센느가 5세대라고? 근데 4세대랑 약간 너무나 많이 겹쳐져 있잖아, 맞지? 과연 얘네들을 5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내가 이 얘기 왜 했냐? 요것 때문에 그래. 봐봐. 이 4차 산업혁명 봐봐. 3차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네. 그냥 이거나 이런 느낌 나지 않나? AI, 인터넷 생각해. 그래서 이 4차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몇 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니까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게 모두가 다 동의한 상황은 아닙니다. 슈밥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누가 기분이 나쁠까? 리프킨이 기분이 나쁘겠지. 왜냐면 자기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이거 내가 얘기한 컴퓨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내 밟고 올라간 느낌. 자기 슈밥이 얘기하고 나니까 자기 약간 9세대 된 느낌. 이런 슈밥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리프킨은 현재 4차 산업혁명까지 도래한 건 아니고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필기 안 해도 돼.